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난 일요일 우리 북콘서트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책을 또 많이 팔아주셔가지고, 아니 보니까 그날 아구찜을 드시대요. 예. 저희 평소에 그렇게 못 먹었는데, 그 농담이지만 장사 이래로 제일 큰 현금을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오늘은 해물찜을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북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음. 도와주신 그 돈으로 저희가 맛있게 해물찜을 먹고 뒤풀이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나 다행이고, 그동안 민중의 소리가 해왔던 진정성 있는 그런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수고했다라는 표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남부지방에 계신 시민들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한번 추후에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정식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요. 일요일에 있었던 북콘서트 후기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참 저희한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고, 2주 동안 이 선물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북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말을 할까 하다가 안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대신 이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북콘서트 현장에 삼성 간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직책의 간부였어요. 그렇군요. 네, 장담하는데 이분은 그냥 브리핑을 청취하고 북콘에 와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감시하고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한 사람이죠.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면 예. 그분이 뭐 하는 분인 줄 제가 알아요. 예. 그분이 미전실 소속입니다. 근데 이 미전실이 공식적으로 지금 해체돼서 지금은 어디 소속인 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미전실 소속이었고 미전실에서 대언론 전략 같은 거 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직책의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 간부를 북콘서트 현장에 뿌락치로 보낸 거죠. 그런 분이 맨 뒤에 서서 마치 순수한 북콘 참여자인 것처럼 남들 박수 칠 때 박수도 치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북콘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예. 저는 이 방송을 삼성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삼성이라면 김용민의 브리핑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팟캐스트를 당연히 점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삼성 고위 관계자분들께서 이 방송도 들으시고 직접 북콘 현장까지 친히 납치셔서 감시도 하시고 속으로 대책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제 제가 본 그분은 상당히 높은 직급의 분인데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북콘에 와서 박수도 치고 재미있게 듣는 척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들으시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감시하고 관리하고 다 좋은데 조금 스마트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분들 너무 멍청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삼성 미전실은 좀 악마 같지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 상상 외로 멍청합니다. 아니 북콘을 감시하러 사람을 보내면 제가 모르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몰라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분이 그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외모가 예. 눈에 안 띄기 참 쉽지 않은 외모입니다. 얼굴도 되게 크세요. 그래서 아니 뭐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됐다면 좀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어야 몰래 감시가 되죠.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직통으로 보이는 뒤편 가운데쯤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몰라보겠습니까? 그분 정도가 오셨다면 아마 혼자 오신 게 아닐 겁니다. 예. 그분 부하 직원들도 몇 명 같이 왔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요. 제가 얼굴 아는 그 간부분 직접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만 보내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얼굴로 그 북콘 자리에 서 계시냐고. 둘째로 삼성분들 들으시니까 제가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절 당신들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요 인사들에게 돈을 매기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떡값 검사, 언론인 촌지, 장충기 문자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니들이 정말로 이걸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관리 방식은 쌍팔년도 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니들이 지금 언론에 광고비를 풀면서 언론을 통제하면
과거에는 국민들이 속습니다. 진실을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니들이 과거처럼 검사를 몇 명 관리하면 이건희, 이병철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재용이 구속되고 이제 풀려났지만 다시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몇몇 사람들이 스피커를 크게 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 니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민중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의 변화 같은 겁니다. 부국 콘서트의 임직원들을 정복의 형사처럼 파견해서 그걸 듣고 있는 니들 모습을 보니까 니들이 진짜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을 어떻게든 돈으로 구워 삶아봐도 이재용을 구속하라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삼성 너희들이 언론을 통제하면 사람들은 진실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요. 삼성 니들이 언론을 통제하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주는 언론을 찾아냅니다. 없으면요. 스스로 진실을 찾아요. 니들이 지금 100여 개 언론사를 다 돈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5,700만 민중들을 니들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겁니까? 너희들이 언론을 통제하면 사람들은 그 통제된 언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음 나이트클럽 같은 데 와서 그걸 듣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 들으러 와요. 그래서 진실이 확산되는 걸 니들이 과거 방식으로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삼성 애들 하는 발상이 딱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정상근을 구워 삶아야 되겠다. 김용민을 구워 삶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예. 그래서 정상근은 뭘 좋아하냐? 김용민은 뭘 좋아하냐? 이런 걸 고민하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을 구워 삶으면 수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얘들은 일단 먹을 걸로 접근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삼성 니들이 그 멍청한 짓을 또 할까봐 제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상근 기자를 구워 삶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물론 안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정상근이라는 훌륭한 기자와 미디어 오늘이라는 훌륭한 매체가 구워 삼겨질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상근 기자를 니들이 구워 삶으면 청취자들은 정상근 기자 이야기를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는 기자를 찾아요. 그게 니들이 쌍팔년도에 한국을 지배할 때와 촛불혁명이 지난 지금이 다른 점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몇몇 지식인이나 몇몇 매체의 활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민중들의 민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게 촛불혁명이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튼 짓 하지 마세요. 괜히 어떻게 누구 입을 막아볼까 헛짓거리 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그 똑똑한 머리로 삼성에서 고액 연봉 받아가면서 지금 뭔 짓들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기업이면 좋은 제품 만들고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고민을 해야지. 삼성 고위 간부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콘서트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CP나 듣고 베끼고 전략 짜고 앉아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시라고 한마디 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부콘서트 후기를 마치고요. 예.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삼성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북 콘서트 현장에 오셨는지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용민 브리핑 듣고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말이죠. 지금 민중의 소리가 낸 한국재벌 흑역사 상하권을 다 사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없도록 또 재판을 찍으면 또 다 사서 그렇게 한 10번만 하면은 아마 이정무 실장이 지쳐서 주문하는 게 지쳐가지고 더 이상 책을 내지 않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삼성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잘하십시오. 그리고 부산에서 한번 콘서트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장소 대관 좀 해줘요, 삼성이. 예. 네. 그리고 그때 오실 때는 제발 제가 모르는 분 좀 보내십시오. 제가 아는 분 좀 보내지 마세요. 예. 아유, 또 삼성이 그렇게 또 존나게 후원해주면은, 저희가 또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씹어도 좀 덜 씹지 않겠습니까? 예. 삼성의 각별한 배려와 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어요. 어제 김현종 통상조석본부장이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난리를 쳤던 철강 분야 관세, 이게 우리나라 면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수 언론의 보도들이 개그 콘서트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나라만 12개 나라에 포함이 돼서 50%대의 관세 폭탄을 맞느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서 미국이 우리한테 화났다 이러다가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 등 12개 나라의 관세를 매긴 게 아니고 전 세계에다 관세를 동등하게 매겨버렸죠. 이래서 조자 동맹이 뻘쭘해졌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재협상을 한 결과 아예 한국은
철강 분야 관세를 안 매기는 면제국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면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다만 관세는 면제됐지만 철강 수출 물량은 최근 3년도 평균 한 70%로 줄이도록 제한이 됐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25%의 관세를 받는데 우리는 그게 사라졌으니까 훨씬 이익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이 철강 수입을 엄청나게 제한하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철강 가격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수입 제한으로 결국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70%라는 물량 제한이 있어도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 정부여서 미국한테 두들겨 맞았다라고 주장했던 조자동맹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예. 사실 저도 이 결과는 좀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철강 분야에서 우리가 관세를 면제받기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면제가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제까지 받아왔습니다. 실로 훌륭한 협상력을 이번에 우리 협상본부가 발휘를 했어요. 과거에 김용민 PD님께서 저한테 한미 FTA 재협상 초창기에 김현종 본부장에 대해서 점수를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지금까지는 만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만점에다가 보너스 점수 있으면 더 얹어주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재협상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이 재협상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게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결과 한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아무것도 더 내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자동차 분야 조금 덜 양보하려고 농축산물 분야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쌀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에서 식량 자급이 턱없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국가 분쟁은 이 식량 전쟁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분야였는데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이건 뭐 박수 짝짝짝 크게 칠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요.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고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 ISD라고 불리는 조항이 있죠. 독소 조항? 네, 그렇습니다. 요 조항의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바터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미 FTA 처음 실시될 때 제일 심각하게 걱정했던 대목은 실제로 한미 FTA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의 수출이 유리해졌어요. 그런데 자동차 조금 더 팔겠다고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던 겁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외국 기업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러면 우리 국가가 뭔가 공공정책을 펼쳤는데 외국 자본하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부의 책무가 더 커지고 국가가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있으면 이게 매우 권리적거립니다. 아무 때나 미국 기업이 야 한국 정부 니네 공공정책으로 우리가 장사를 못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재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 쪽이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후퇴가 아닙니다. 뭐 이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명목상 후퇴를 해요. 그리고 뭘 개정했느냐. 투자자에 의한 ISD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재협상 안에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요건 정확한 문구를 봐야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현종 본부장이 발표한 요 내용이 그대로라면 이건 뭐 제 입장에서는 진짜 땡큐 베리 머치인 겁니다. 자동차 조금 더 팔겠다고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게 너무 걱정됐는데 이번에 자동차 조금 후퇴하고 소송 남용 방지 정부의 정책 권한 확보 이걸 명시한다면 이건 뭐 제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번 재협상에서 제일 기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에서 손해를 받느냐? 자동차 분야입니다. 반미 두 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이 좀 달라요. 미국이 조금 더 편한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차가 만약에 한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 못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안전 기준을 통과 못하더라도 25,000대까지만 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만 대까지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안전 기준을 통과 못한 미국 차도 이제는 1년에 5만 대까지 팔 수 있습니다. 요게 양보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양보가 아닌 게요. 매년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체 판매량 자체가 25,000대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25,000대라는 규제만 없었으면 우리가 25,000대보다 훨씬 더 팔 수 있었는데
니네 안전 기준 때문에 우리가 못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풀어줘.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예, 건데요. 예. 지금 애초부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1년에 2만 5천 대 물량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5만 대로 늘리든 7만 대로 늘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규제가 있을 때조차도 2만 5천 대를 다 못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명목상 후퇴인데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겁니다. 음. 또 한 가지 양보했다는 분야가 뭐냐면 픽업 트럭, 화물 자동차죠. 이걸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원래는 2021년부터 완전히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을 20년 더 늘려서 2040년에야 이 관세를 철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 트럭의 경우에 2041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세를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양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양보가 아닌 게 지금까지 미국에 픽업 트럭을 수출한 적이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지금 이 관세를 2041년까지 연기한들 뭔 손해를 보겠습니까? 판 게 없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12개 나라 50% 넘는 철강 관세 맞았다. 이때는 야,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밑보여서 우리만 보복을 당했다. 이 지랄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협상을 마쳤더니 뭔가 정부를 더 씹고 싶은데 씹을 게 없는 거죠. 협상을 너무 잘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제가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침에 나온 조간도 제가 진짜 보고 싶은데 조중동의 보도도 진짜 보고 싶습니다만 인터넷판 기준으로 노컷뉴스 제목이 이래요. 철강 관세 폭탄 피했지만 70% 쿼터 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뭔 파장? 아니 관세 폭탄을 피한 게 제일 대단한 건데 세계적으로 처음 피한 건데 70% 쿼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파장? 니들이 파장을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그런 제목이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서 최종 면제됐지만 쿼터제 할당에 묵혀 다소간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다소간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대요. 그러니까 뭘 지금 씹고 싶은데 얼마나 씹을 게 없으면 다소간의 대미 수출 타격 이 말을 쓰고 제목은 파장 이렇게 적겠습니다. 참 불쌍한 애들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요. 예, 예, 예. 유시스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차 업계 가뜩이나 어려운데 FTA 재협상 결과에 한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 한숨 쉬죠? 미국 차는 어차피 2만 5천 대 이상도 안 팔리고 있었어요. 예. 우리 픽업 트럭 미국에 한 대도 못 팔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뭘 한숨을 쉴 일이 있냐고요. 두숨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두숨. 즐거워서 웃는 웃음. 예. 네. 아니 물론 차 업계에 좋은 건 아니지만 한숨 이건 너무 과장이라고요. 머니투데이 보도 국산차 우리만 동네북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맞은 것도 없으면서 무슨 동네북입니까? 연합뉴스 보도 한미 FTA 차 순환사 첫 타결 후 2번이나 양보에 양보가 안 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트럼프 기분 좋게 2가지 조항 양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보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장담합니다. 그건 니들이 차를 개판으로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이 자식들이 진짜 장난하나 싶더라고요. 언론은요. 현대차 사보가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픽업 트럭 관세 20년 추가 연장이 왜 순환이에요? 왜 동네북입니까? 지금까지 수출 한 대도 안 하던 자식들이 픽업 트럭 관세 연장됐다고 징징거리는 모습이 진짜 가관인 겁니다. 예. 기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픽업 트럭 20년 추가됐는데 이제 이걸 지원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이렇게 지원해요. 우리가 앞으로 픽업 트럭을 수출할 건데 그걸 못하게 돼서 손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 나는 전교 1등을 할 예정인데 가을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1등을 못할 것 같아 손해다. 뭐 지금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예. 한 대도 안 팔았던 픽업 트럭을 갑자기 관세가 20년도 뒤로 밀리니까 미래에 팔려고 했는데 FTA 재협상 때문에 망했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 정부가 미워도 말을 이렇게 지어내서 야부리를 털면 이건 진짜 좀 곤란한 거죠. 저도 사실 이거 뭐 손해 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눈여겨 봤었는데 이거 뭐 잘못 본 거군요. 하여튼 이 인간들은
뭔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하여간 제가 잘못 본 것도 문제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현대차로부터 광고를 받으니 다 이제 이렇게 막 볼멘 소리, 징징 소리를 받아내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주간을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주고자 동맹 조중동들은 어떻게 징징거리는지요. 하지만 진실은 100점 만점에 100점 보너스 점수 제도가 있다면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아주 훌륭한 협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굉장히 강한 요구였던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 그리고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에서 공공성 강화를 명시한 것, 요거는 제가 이제 협상 문구를 실제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협상을 이끈 교섭본부의 모든 분들께 기자의 한 명으로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민중의 소리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이 책을 안 사고도 인간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은요, 10세 어치의 책을 몽땅 사야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삼성 화이팅입니다. 예. 마늘 이런 것만 먹을 게 아니라 이 10세 어치의 그 책을 사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